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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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전 진료 시작하기 전에 먼저 5분 정도 짧게 강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혹시 월경이 중간에 안 나와본 적 있으신가요? 중간에 안 나오니 괜찮으셨어요? 무월경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할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좀 날짜만 흐르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 생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월경의 정의는 먼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원인이 없는 경우와 원인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원인이 없는 경우는 원발성 무월경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좀 월경을 하기 힘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성징이라 그래서 가슴이 발달하고 음모가 나는 그런 2차 성징이 있는 경우에는 15세까지 무월경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2차 성징도 없고 13세까지 무월경인 경우에 원발성 무월경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발성 무월경의 경우에는 월경을 했던 여성이 그 자기 월경 주기의 3회 월경 주기 혹은 6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진찰을 해보게 되고 하는데요. 한국 여성에서 무월경의 원인을 분류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울산의대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741명의 무월경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10세에서 20세의 경우에는 원발성으로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12%, 나머지는 속발성인 경우였고요. 21세에서 30세에는 6.5%, 그리고 31세에서 40세는 0% 이렇게 원발성인 경우에는 좀 비중이 굉장히 낮고 대부분은 속발성으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월경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원발성인 경우에는 원인이 밀로간 무발효 증후군 혹은 토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였고 속발성 원인은 대표적인 것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저성선 자국 호르몬성 저성전증 그리고 조기 난소 부전 이렇게 원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31세에서 40세의 경우에도 조기 난소 부전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은 월경이 왜 나오지 않는지, 월경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은 크게 알아볼게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이렇게 세 가지 축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월경을 일으키게 되는데 시상하부에서 그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Gn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뇌하수체에서 이런 이 신호를 받아서 LH와 FSH라고 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바꿔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을 균형을 고르게 이루면서 월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레벨에서 혹은 이 레벨에서 문제가 어느 레벨에서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속발성 무월경이 그러니까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임신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월경을 하던 여성이 월경을 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임신을 고려를 하게 되고 임신 혹은 수유 그리고 은근히 자궁 기형이 있으세요. 이 물리학적으로 월경이 나오지 못하게 된 형태가 된 경우, 난관이 폐색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난관 조영술을 해서 어딘가에 막혀있는 부분이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한 후에는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었는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했을 때 임신, 자궁 기형, 갑상선 문제, 호르몬 프로락틴 문제 이런 것들을 배제했을 때 그 다음에는 프로게스테론과 그리고 에스트로겐 부하 검사라는 것을 해서 어느 레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 보였던 요 문제인지 이 수준의 문제인지 이 수준의 문제인지 혹은 이 수준의 문제인지 그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많은 부분의 원인이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분비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레벨이냐면은 이 수준의 문제죠. 시상하부의 문제인데 이것의 문제인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는 적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네. 제어할 수 있는 원인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체중 감소와 다이어트, 거식증, 지나침 운동,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시상업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난소 부종과 PCOS, 다랑성 난소 증후군이 또 많은 원인으로 꼽혔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생활과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난소 부종과 PCOS 같은 경우에도 한약 치료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상하고 뇌하시는 분은 종양이나 혹은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하고 한약 치료를 하면은 조금씩은 차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어떤 쪽으로 쓰게 되냐면은 대부분은 담음이나 어혈 같은 노폐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주고 배출시키도록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운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너무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대사를 저하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는 약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기울을 해소시켜주는 약들을 쓰게 되면은 또 다시 월경이 재개되고 또 나중에는 임신까지도 가능하시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부에 하복부 운동이 저하되거나 혹은 아래쪽에 어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복부에 침을 넣거나 혹은 약침을 넣음으로써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한약이나 약침이나 조금 호르몬 대사의 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이렇게 보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월경이 1, 2개월 안 할 때 그냥 언젠간 하겠지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점점점 우리 몸은 내가 월경을 할 필요가 없나 보다라고 호르몬 축이 조금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관리를 해주셔서 이런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문제들도 빨리빨리 관리를 해주시면은 다시 월경을 재개하고 임신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게 되니까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치료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이런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니까요.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